서울 한복판의 밤 공기가 유리벽을 타고 흐르는 조명처럼 반짝이던 그날, 마지막 공연의 여운이 객석 전체에 미세한 떨림으로 퍼져 있을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대를 가르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름만으로 설렘을 불러오는 손비나였다. 환호가 파도처럼 일렁였고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별무리로 피어오르는 사이, 무대 중앙에는 빈혜서가 고요히 서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심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적이 스며들던 그 순간 손비나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가 모든 시선을 붙잡았다. 리본 끝에 매달린 은실이 조명과 부딪혀 잔물결을 만들었고 그 미세한 떨림은 객석의 숨소리와 포개져 무대 전체의 온도를 바꾸어 놓았다. 빈혜서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았으나 바로 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의 놀라움과 경계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같은 속도로 번쩍였다. 손비나가 마이크를 쥔 채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놓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 한 문장이 천장에 부딪혀 울려 돌아오자 객석 어딘가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마침내 리본이 풀리고 뚜껑이 들리자 시간이 느려지는 듯 무대 위의 공기가 한 톤 내려앉았다. 불빛 아래서 은빛의 선 하나가 번쩍였다. 그것은 소품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맞춤형 마이크, 앤틱 실버로 마감된 본체와 헤링본 무늬로 섬세하게 조각된 손잡이, 꽃집처럼 겹겹이 얹힌 메쉬 헤드가 별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것은 오로지 한 사람의 목소리만을 위해 숨쉬는 악기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벼락처럼 관통한 것은 손잡이 안쪽, 아주 얕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한 오목한 새김이었다.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를 응원할게요. 그 문장이 빛을 머금을 때마다 한음 한음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빈혜서는 마치 질문을 막 읽어낸 사람처럼 마이크를 응시했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끝에서 떨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오자 객석의 수천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공간이 움찔했다. 손비나가 다가와 빈혜서의 손을 감싸쥐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오목한 부분이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그리고 음악은 시작됐다. 눈물로 살짝 잠긴 빈혜서의 음색은 평소보다 낮고 깊었고 각 문장 끝에는 바람 한 올 앉을 만큼의 미세한 쉼이 있었다. 가사 하나하나가 오목한 문장 속에서 되살아나 객석까지 걸어가 어깨에 내려앉는 동안 관객의 휴대폰은 하나둘 내려갔다. 기록보다 기억을 선택한 밤, 눈을 감은 사람과 천장을 올려다본 사람이 나뉘었지만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서는 같은 별자리의 울림이 빛났다. 후렴이 터질 때 무대 뒤편의 조명이 반 박자 늦게 숨을 고르며 팔레트처럼 색을 바꾸자 누군가 목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음악이 끝나고 몇 초가 흘렀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박수를 치지 못했다. 말이 없는 박수, 소리 없는 함성, 그 거대한 침묵이 결국 한 점에서 폭발하듯 쾅하고 터졌고 관객은 물결처럼 일어나 흔들렸다. 환호와 비명과 웃음이 한데 섞여 올라갈 때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다. 그 사이에서 마이크가 번쩍였고 조명이 마치 메트로놈처럼 박동을 세웠다.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충분했다. 누구도 몰랐지만 이 선물은 몇 주 동안 철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포장 리본은 공연 전날 밤 그녀가 맨손으로 묶었다. 스태프들은 그날 밤 짧은 영상 한 편을 봤을 뿐 그 이후 아무도 선물의 정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지금일까?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일까? 질문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켰다. 빈혜서의 최근 우울증은 프로 무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박수갈채가 꺼진 뒤 무대 밖에서 자신을 의심하던 그 순간들을 손비나는 침묵으로 목격했다. 위로의 문장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로 손에 잡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이크의 온기와 무게가 목의 떨림을 견인한다는 것을 그녀만큼 무대를 오래 살아낸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 마이크였다.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각인을 문지르게 되는 작은 오목함, 숨을 들이쉬기 직전 엄지로 스치면 심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비밀 신호. 가수만이 아는 구조, 가수만이 듣는 속삭임. 그날 이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누군가는 전체 무대를 올리지 않고 오직 마이크 클로즈업만 잘라 올렸다. 리본이 풀리는 손끝, 은빛이 조명에 부딪힐 때의 플레어,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내뱉는 입술 가장자리, 포옹의 3초가 주는 압도적인 정적.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울었다. 어떤 이에게는 차갑게 빛나는 위로였고 어떤 이에게는 오래된 우정의 체온이었다. 그리고 드라마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절정을 맞았다. 두 번째 곡의 브릿지가 끝나고 숨을 모으던 찰나 마이크를 감싸준 빈혜서의 오른손이 덜컥 떨리며 무릎이 휘청했다. 표정은 끝까지 노래를 붙잡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선 뒤였다. 객석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고
모니터 스피커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그녀의 어깨를 스태프가 번개처럼 받쳤다. 쓰러졌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객석 뒤편까지 파도쳤지만 가까이서 본 이들은 알았다. 그것이 단지 탈진의 쓰러짐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무의식의 후퇴였다는 것을. 오목한 각인을 쥔 손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다시 노래하겠다는 약속, 자신에게 건 서약이었다. 그리고 상상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무대 뒤 난간에 앉아있던 코러스가 조용히 허밍을 이어갔고 오케스트라는 볼륨을 반톤 내렸다. 관객은 입술을 깨물며 기다렸다. 몇 초 후 의료진과 함께 무대로 돌아온 빈에서는 관객 쪽으로 고개를 들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마이크가 있었다. 눈물로 젖은 속눈썹 사이로 번지는 조명이 별가루처럼 흔들렸고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다시 부를게요. 그 한마디에 객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울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녀의 첫 소절은 이전과 달랐다. 한 박 한 박이 더 느리고 더 무거웠지만 그래서 더 깊었다. 오목한 각인 위로 엄지가 스칠 때마다 숨이 정렬되고 문장이 똑바로 앉았다. 그날 밤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쓰러진 이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고.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건너감이었다고. 무대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번 물러선 몸이 다음 소절을 위해 더 멀리 도약했다고.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은 디테일로 증명됐다. 손비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 대신 진심으로 악기를 골랐고 진심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한 타이밍으로 사람의 심장에 도달했다. 그 결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팬들은 더 이상 영상의 완벽한 컷을 찾지 않았다. 그날의 노을과 섞인 은빛, 떠오르는 별빛과 포개진 허밍, 무대 뒤 좁은 복도에서 메아리치던 환풍기 소리, 장비 정비의 쇳소리, 누군가의 낮은 수고하셨습니다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악보가 되어 재생되었다. 그리고 악보의 맨 끝, 네모난 여백 같은 공간에 작은 문장이 남았다.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를 응원할게요. 쓰러지는 순간조차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 문장 덕에 그녀는 또다시 일어섰고 무대는 한 사람의 용기를 서사로 바꾸어 관객 모두의 기억에 새겼다. 손비나의 특별한 선물은 결국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위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다리, 어둠과 조명의 경계에서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열쇠, 혼자라고 느끼는 밤을 버티게 하는 무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의 비상구는 마이크 모양이었다고. 그래서 또 말했다. 빈에서는 쓰러졌지만 음악은 주저앉지 않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무대에 선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조명 아래에서. 그 순간 손에 쥔 것의 온기와 무게가 우리를 다시 부르게 만든다. 그게 선물의 정체다. 그게 그녀가 선물을 받고 무대에서 쓰러진 이유이자 바로 그 쓰러짐으로 더 강하게 돌아온 이유다.